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대부분 폐장했습니다.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지역 상경기는 좋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주사제가 당일 예약 후 투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내 광산의 조기 폐강을 앞두고 폐강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의 현 주소와 폐강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도내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급 규모와 관련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열었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40여일 만에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해수욕장이 자유롭게 운영되면서 방문객이 다소 늘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백사장에 설치됐던 천막들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3곳 중 8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됐습니다.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출입 시 안심코를 등록하는 등의 방역 조치는 없었고 여름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해수욕장 방문객은 늘었습니다. 올해 도내 83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68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502만 4천여 명보다 36% 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고 3년 만에 해수욕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에 작년보다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 경포로 나타났고 속초, 양양 낙산, 삼척, 고성 아야진, 동해 망상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피서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있어서 조금 잊어서 웃도는 비준에 저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하고는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죠. 한편 시군별로 눈대중으로 피서객을 부풀려 계산하거나 드론과 CCTV로 피서객을 산출하는 등 여전히 집계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통일된 집계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주사제 이브실드 투약이 당일 투약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실시하던 이브실드 예약 투약을 오늘부터 당일 예약 후 투약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브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이며 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강릉 678명, 동해 324명, 속초 221명 등 모두 4,16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5만 3천여 명입니다. 이달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가 이뤄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시군별로 20여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원의 가정 방문으로 확진 여부와 예방접종 여부,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체열을 통해 코로나19 항체가 생겼는지를 검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감염 취약 집단 관리 방안 등 지역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석탄 산업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화의 최대 동력이었지만 이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고 남아있는 광산들도 조기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작 지원을 받아 오늘부터 일주일간 석탄 산업의 현 주소와 폐광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보도, 막 내리는 석탄 산업, 암흑의 폐광 지역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기 폐광을 앞둔 탄광들의 생산 현장을 김영호, 배연한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일제시대에 개발됐다가 1950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의 전라남도 화순광업소. 오후 작업을 위해 채탄 현장까지 들어가려는 광부들이 기울어진 갱도를 따라가는 인차에 몸을 싣습니다. 홍동천 PD, 지상에서 600m 아래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화순광업소 채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캐낸 석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는 지난 1989년 역대 최대인 7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7만 5천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인간 가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인 2역, 1인 3역을 이렇게 지금 역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는 지금 폐광 하는데 일단은 우리 석탄 공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우선이고. 대한석탄공사의 최대 사업장인 장성광업소의 철암갱은 작업 현장까지 가기 위해 인차를 3번 갈아타야 합니다. 지하 1070m, 해발 고도는 해수면 아래로 475m까지 내려간 작업 현장에서 광부들은 안전모 전등불에 의지해 어두운 땅 밑에서 작업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방당 이제 한 50명씩 근무하던 부분인데 지금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니까 이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석탄공사는 광업소 3곳을 운영 중인데 채탄 환경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가운데 태백 장성과 삼척 2개 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석탄 생산량은 석탄 산업 합리화 직전에 2,429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40여 년 만인 지난해에는 90만 톤, 3.7%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석탄 총 생산량에서 대한석탄공사의 비중도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정부와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순차적인 폐광에 잠정 합의했는데 내년에 화순광업소가 먼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화순구는 광업 의존도가 1.5%로 높지 않은 반면 태백시에서는 장성광업소가 지역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삼척 도계 지역에서도 탄광이 주력 산업이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한때 12만 명으로 그 이상이 됐던 인구가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된다면은 태백시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장성광업소는 2024년, 도계광업소는 2025년에 문을 닫을 계획인데 이에 대비해 대체 산업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 경기를 부양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7개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석탄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폐광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공사의 광업소 3곳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앞으로 국내에는 삼척 도계 지역의 민영 탄광 한 곳만 남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 탄광인 삼척 도계 경동은 현재도 연간 수십만 톤의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경동 삼덕광업소 채탄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막장으로 향하는 광부들이 인차에 몸을 싣습니다. 인차를 2번 갈아타고 다시 걷기를 한참 탄을 캐고 있는 막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갱도의 끝, 흔히 말하는 막장입니다. 이처럼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뒤 채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동 상덕 광업소는 킬로그램당 평균 5,200kcal에 고열량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갱도의 폭을 늘리고 높이를 높여 갱도 구조를 대형화해 갱례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전체 유지 갱도의 총 길이는 지난해 말 기준 45km에 달하고 채탄이 이루어지는 갱도의 깊이는 상부는 해발 250m, 하부는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경동의 연간 생산량은 1988년 이후 2009년까지 20년 넘게 100만 톤 이상을 기록했지만 2010년대 이후 크게 줄어들며 현재는 50만 톤 안팎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탄광을 포함해 전국의 가행 탄광 4곳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5년 흥국 탄광으로 시작한 병동 상덕 광업소는 1974년 현 경영진이 광업권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경동 갱내 석탄 매장량이 6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한 50만 톤 지금 생산하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은 620만 톤 정도 되는데 그러나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무 인력이 800명을 넘지만 오랜 기간 신규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탄광 기술자들은 계속 노령화되는데 경영 여건이 밝지 않다 보니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도 않고 있어 탄광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님 자꾸 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현재 한참 벌 나이인데 나가서 딱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영 여건이 날로 나빠지다 보니 경동도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도계강업소도 살고 경동도 살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사는 거지. 만약에 한 곳이라도 폐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계 지역은 몰락됩니다. 몰락. 석탄공사 광업소들의 폐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민영 탄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0원에서 최대 1,9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올해 출산 장려금을 올린 곳은 인제군이 유일합니다. 첫째 출생아 지원금을 작년 50만 원에서 올해는 무려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배나 올린 겁니다. 인제군에 이어 홍천군도 내년에 출산 장려금을 올립니다. 군수 공약에 따라 셋째 이상 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최대 300만 원이나 인상합니다. 첫째를 기준으로 출산 장려금이 200만 원대는 홍천과 인제, 양양 등 3곳, 100만 원대는 5곳, 100만 원 미만인 시군은 나머지 10곳입니다. 강원도 기초단체별로는 양양이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 최대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정선이 1,400만 원, 횡성이 1,080만 원입니다. 반면 춘천시와 원주시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없앴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최하 0원부터 최대 1,9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는 먹튀 사례까지 발생하자 출산 장려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바로 전출 가시는 사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로 2년, 3년으로 해서 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쓰는 예산만 매년 수억 원. 출산 장려금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제각각, 지원금도 제각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선 지역 사회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낡은 폐특법을 개정해 강원랜드 도박 과몰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살리기 공동추진위는 국회에서 이철규, 유상범, 허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방문객에 비해 턱없이 수가 모자라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게 만드는 테이블과 게임 머신 개수 제한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해 폐광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총량제 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삼척시 도계 지역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이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척시 도계읍의 한 주택에서 62살 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49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자수해 약 20분 만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식당 등 영업 공간이 침수돼 시설과 집기, 비품 등을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침수 없이 단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전이나 정전 등 2차 피해는 제외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북강릉 공설운동장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단체와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7개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도내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강원도민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산림 국가정원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한편 추진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과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 퇴우정념 주지스님 등 각계 각층 인사 5명을 고문단으로 위촉하고 국가정원 유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른 추석을 앞두고 영동 지역에서 조생종 벼의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구정면 덕현리 강진규 농가의 0.8헥타르 농지에서 조생종 진옥 품종의 수확이 이뤄져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추석 전 햅쌀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동해와 양양, 고성 등 영동 지역 다른 시군에서도 조생종 벼 수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척시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1.6% 늘어난 9,137억 원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액된 추경 예산은 도로와 교통 등 331억 원을 비롯해 지역개발 투자 지원 216억 원, 수소 관련 신사업과 에너지 분야 투자 120억 원 등 1,506억 원입니다. 삼척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처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관광문화재단과 삼척해수욕장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삼척에서 동해안 구간 화물차 전용 도로 조성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